자,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0쪽이고요. 예, 9절에 거래정보망의 지정 그리고 이용 볼게요. 이제 그 제목에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밑에다가 한번 좀 적어볼 건데, 예, 거래정보망은 그 부동산이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시장. 예. 마켓이죠, 마켓. 예. 자, 우리 백화점에 가면 뭐 고가의 옷이라든지 뭐 우리 명품백 같은 거 팔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명품백 같은 거 비싸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비싼 부동산은 왜 백화점에서 안 팔죠? 동산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 팔아요, 못 팔아. 어디에서 못 팔아? 백화점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예. 마트에서도 못 팔고요. 예. 홈쇼핑에서도 팔 수가 없습니다. 모두 불법이고요. 부동산은 그러면 어디에서만 유통되어야 하냐면 요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90% 정도의 물건은 다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망은 인터넷망이에요. 말 그대로 인터넷망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최근에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경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8회 때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는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래정보망 지정 그리고 이용과 관련해서 조문이 좀 많은데 조문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조 1항 국장은 일단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이 거래정보망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걸 지정해야 되냐면 국장이. 그러니까 국장은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누구 상호간에라고 표현했어요. 개공 상호간. 거기도 따로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래정보망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네요. 개공들만. 그러니까 일반인,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서 뭐 할 거냐면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정할 수 있는 지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장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뜻이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여기서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통신사업자인데 통신망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사업자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가 뭐가 있냐면 뭐 KT 같은데, 그죠? 또는 뭐 SK텔레콤, LGU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런 통신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또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3항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 이제 국장한테 지정을 받은 자를 7자로 뭐라고 부른대요? 거래정보 사업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거래정보 사업자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안에 우리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즉 변경 승인을 또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줄에 운영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 운영 규정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여백으로 한번 빼보신 다음에 요거를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이 운영 규정 안에는요, 회비가 포함되어지거든요. 회비 포함. 이게 좀 중요한데 시험에도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회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용료를 말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내는 돈을 회비라고 표현한 걸까요? 여기에서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내는 돈,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죠? 회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개공이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내는 돈을 회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릴 건데, 요 예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관련해서 좀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지 않는 게 좋고요. 자,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있죠, 그죠?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부동산 코너가 있어요. 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매물 광고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광고는 누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개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매물 광고 내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요? 99% 이상이 다 개공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개공들이 네이버에다가 물건을 올릴 때 그냥 올려요? 아니면 돈 내고 올려요? 돈 내고 올리지. 예, 그래서 그 돈 내고 올리게 되면 네이버가 되게 이제 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대부분 다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개공들이 네이버에 이제 거의 종속되어지다시피 이제 거의 이렇게 하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제도를 하나를 이렇게 도입을 했냐면 이 부동산 코너에다가 우수활동 중개사라고 해가지고요. 우수중개사를 앞으로 뽑겠다 이거야. 우수중개사를 해서 우수중개사라는 건 별거 아니고 물건을 올릴 때 이제 현장에 가서 뭐 같은 거 찍어서 올리고 사진 같은 거. 그러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보기 좀 뭐해? 좀 편하고 좋잖아. 해서 사진도 좀 촬영해서 올리고, 뭐 동영상도 좀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러한 그 개공들을 우수중개사로 선별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해요? 예,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우수중개사라고 해서 뭐 해주는 건 좋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뭐를 또 하나를 살짝 깔았냐면, 우수중개사에 선발이 되면 이제 네이버가 선발을 하는 거지. 선발이 되면 기존의 이용료에 5배를 올리겠다. 해서 5배를 올려놓고 이 우수중개사한테는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게 뭔 말이야? 좋은 자리. 상단에다가 올려주고 또 색깔도 넣어주고 그리고 깜빡깜빡하게 해서 뭐 하게끔 만들고 뭐 이렇게 클릭하게 하게 만들어주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칼라로 해주고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이용료가 몇 배?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 개공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뒤늦게. 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개공들이. 뭐라고 회의를 했겠어요? 야, 우리 이런 정책에 따라가다가 보면, 자, 봐요. 이제 올해 이걸 5배 올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뭐, 최우수 중개사 이제 뽑아가지고 10배 뭐 이렇게 이제 올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보다 더한 거 뭐 자극적으로 넣어가지고, VVVIP 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뭐 30배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개공들이 어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이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뒤늦게 개공들이 간파를 한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물건을 내리자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물건을 네이버에서 다 내려버렸어요. 잘했지. 잘했는데 이제 이거를 협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 내려버렸단 말이야. 내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이런 제도 없애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없어졌어. 이 제도가. 이 제도가. 좀 들어보세요. 잘한 거는 그 이후에 또 문제야.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네이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 말고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직방, 다방, 뭐 이런 사이트도 있잖아. 근데 직방하고 다방은 네이버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네이버는 부동산 코너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많잖아,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잖아, 네이버가. 근데 직방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동산 코너만 따로 떼서, 요거만 따로 떼서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다방도 요거 잘 되니까 다방이 이제 후에 나오는 이런 사이트고. 그러니까 얘네는 뭐만 가지고 하는 거야? 부동산만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바보 같은 개공들이 여기를 이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응? 여기를.
근데 여기를 이용하는 게 왜 바보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이용하는 게 왜 바보 같은 행위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은 네이버가 물건이 되게 많은데 직방이나 다방에 물건을 이제 개공들이 많이 올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건 광고는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개공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개공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개공들이 여기다 물건을 자꾸 올려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한 뭐 90%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직방에서 네이버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죠? 네, 여기도 우수활동 중개사 만들어가지고 이용료 5배 한 번에 올리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가 무슨 뭐 자원봉사 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이용료를 앞으로 뭐 평생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겠다 이럴 수 없잖아. 그리고 여기도 뭐 엄청나게 광고하는 회사인데 수입이 나야 이것도 운영이 되는 거니까 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안 좋은 제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직방도 그렇고 다방도 그렇고요. 국장한테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고 얘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런 거를 올리려면 5배 정도 올리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돼. 국장한테. 근데 이제 나라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한 번에 5배 올리는 것 자체를 뭐 해주지 않을 거예요. 승인하지 않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망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해서 관에서 통제받는 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관에서 통제받는. 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절대 이용하면 안 돼. 다 내리는 건 당연히 잘하는 거고 이런 사이트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어떤 사이트가 있냐?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방. 한방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이 한방은 이런 사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협회에서 만든 거야. 그러면 협회에서 만든 이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많이 올려서 시장 점유율 100%까지 가져야지. 그럼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냥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여기를 차라리 이용하든 아니면 이 한방 말고 이제 그 상호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지역마다 거래 정보망이 지정받은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이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 충분히 되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직방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제 직방에서 막 전화가 저한테 계속 와요. 한번 만나자고. 근데 저 만날 이유가 없죠. 네? 왜 만나? 뭐하러 만나? 그래서 이거를 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거래 정보 사업자들이 어떤 그 의무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항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거기 하나여에다가 채색하시고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도 채색하시고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단어에다가 다 채색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하지 말래.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네이버가 이런 정책을 폈잖아요. 좋은 자리 주는 조건으로 이용료 5배 올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에 뭐에 걸려? 차별적에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들은 이런 걸 못해. 네이버처럼. 사기업이 아니니까. 해서 이게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해서 이제 거기 사항 끝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요거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뭐에다가 뭐라고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과. 1년 1천 형벌까지 병과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5항 갈게요.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우리 1항에서 지정 취소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정 자체를 누가 한다 그랬지? 국장. 그러니까 취소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준 사람이 취소도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취소 사유 5개는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요. 6항 내려갑니다. 국장은 5항 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한 취소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채색 한번 할게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뭘 하래?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 징역을 간다든지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때도 억울하게 그런 거 받거나 뭐 하면 안 되니까 뭐 한번 해보죠? 재판하잖아, 재판. 그것처럼 이 취소가 어떻게 취소가 되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취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해서 뭐를 하고 취소하는 게 맞대. 청문. 그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에는 취소 전에는 뭘 한다? 청문. 그래서 청문 없이 취소하면 무효예요. 그 취소 처분 자체가. 그래서 청문의 기회를 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했다든가 이러면 청문을 못 하는 거예요. 사망했는데 어떻게 청문해?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청문은 하는 게 맞고요. 7항 갑니다. 개공은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거기 거짓 정보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거짓 정보 공개하지 말으래.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물건을 공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없는 물건 공개하지 말으래. 그 다음에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 자, 두 번째 줄 거래 완성에서부터야 통보까지 쭉 연결해서 채색해 주시고 우리 개공은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 무슨 의무? 거짓 정보 공개 금지. 거짓 정보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 두 번째는요?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는 말의 의미. 내리라는 거야. 거래된 물건을 계속해서 두지 말고 내리라. 왜냐면 뭐 3년 전에 거래된 물건까지 다 두면 거래 정보망을 누가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이용도 안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건 바로바로 내려라. 뭐 이런 얘기고 7항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7항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누구한테 업무정지? 개공한테 업무정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래정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래정보망이 몇 년도에 도입됐느냐면요. 93년도 중개사법 4차 개정 당시 도입됐는데 이게 뭐랑 같이 도입됐냐면요. 전속중개계약이랑 같이 도입됐어요. 같은 해에 같이 도입된 거야. 근데 왜 같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출장 가가지고 보니까 미국 애들이 되게 좀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최신식의 중개를 하더라 이거야. 그게 이제 독점 중개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을 전속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꾼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 중개 계약을 하려면 망이나 일간 신문에 미국 애들은 공개를 하잖아. 공개 방식으로.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었었냐면 93년도만 해도 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해서 이걸 도입을 한 거야. 해서 93년도는 인터넷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93년도에 없었죠. 이 93년도에 인터넷망이 없었거든. 그래서 처음 도입 첫 해에는 이걸 다 뭐로 깔았냐면 유선망으로 깔았어요. 유선망으로 이제 그 중개사무소마다 다 깔고 운영하다가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무선망으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고요. 이 거래정보망의 발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거래정보망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전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그래서 어느 정도 동영상 같은 게 들어가냐면 가장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이 촬영도 기법이 뛰어나가지고요. 이제 이 직방이나 한방 같은 데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뭐 물건 들어오면 촬영을 하는데 3D로 촬영을 해요.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보는 사람이 나는 좀 천정을 좀 보고 싶어. 천정 상태가 어때?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게 그 동영상 화면이 어떻게 해? 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땅바닥을 보고 싶으면 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왜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고 개공도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용하지 말고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해주면 여기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좀 사설 사이트처럼 좋아지겠죠. 해서 이제 그런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거래 정보망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21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공동중개의 수단이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에 물건을 올리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멀리 있는 혹은 가까이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개공들 간에 무슨 중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동중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이 공동중개가 아니면 중개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공동중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공동중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1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3번이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몇 번이요? 3번이요. 예, 3번이나 이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매도 쪽 의뢰인이죠. 예, 매도 쪽 의뢰인이 물건을 하나를 의뢰해요. 뭐 해달라고 의뢰하겠습니까?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면 개공이 팔아주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냐면 어디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린 거예요. 거래 정보망에다가. 왜 거래 정보망에다가 올렸겠어요? 공개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팔린다는 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신송? 아니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공동중개 하려고. 그렇죠? 공동중개 하는 거. 공동중개를 하려고 의뢰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매수 의뢰인이 이제 개공에게 또 매수 의뢰를 한 거야.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했는데 마침 그 개공에게는 뭐가 없어. 물건이 없는 거야. 자기 물건이 없어. 있으면 이제 자기 물건을 소개했을 텐데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래 정보망을 검색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나? 얘가 지금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나? 검색을 해 보니까 마침 있어. 물건이 있는 거야. 해서 그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그 손님이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들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거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 계약을 할 때 4명이 모이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누구 한번 모여야 되겠어요. 매도 매수 당사자 모였고, 그 다음에 매도 쪽 개공과 매수 쪽 개공에서 총 4명이 모여서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슨 중개 방식이라는 거야. 공동중개. 근데 이 공동중개가 뭐를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발생했잖아요. 해서 이제 거래 정보망인데, 이 거래 정보망을요, 거래 정보망을 위치를,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세요. 이 거래 정보망의 위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이 거래 정보망이 지금 우측에 있잖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개공들과 의뢰인 사이에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을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개공들이 자꾸 네이버에 들어가냐면 네이버는 누가 들어와? 일반인이 들어오니까 일반인들이 여기를 통해서 개공한테 전화가 오는 율이 아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버리는 거야, 이 유혹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직방다방도 일반인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을 누구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일반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설 사이트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이 좀 자꾸 높아지잖아. 옛날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래하는 걸 되게 꺼려했고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약서 하나 쓸 때도 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쓰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자기들끼리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누가 필요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 그럼요. 개공이 필요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해서 절대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해되셨죠? 해서 개공 위주의 시장으로 가려면 절대 거래 정보망을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공이 필요 없어진다니까.
나중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막 이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이트에 종속돼 있는 중개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것도 몇 명만. 지역에 한두 명밖에. 그러니까 이런 시장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해서 이제 이 거래 정황은 개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고, 이 또 거래 정황이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하나 있는데, 단점을 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점은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 사례. 네,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자, 일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산. 네, 일산에 약 한 3만 명의 개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근데 이 일산 개공들이 3만 명 정도가 거래 정황이 가입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돼 있겠지. 예. 그래서 거래 조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20개 업체가 국장한테 지정받았는데 A망에 가입한 율이 한 90%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A망이 시장 점유율 90%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망도 있고 C망도 있는데 얘네를 합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미미한 거야. 그럼 여기는 물건도 거의 없다는 얘기야. 여기나 들어가야 물건이 많은 거야.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29회 때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29회 합격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중개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 일산에 가서 중개업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일산에 가서 이제 시정조사를 해보니까 일산 개공들은 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거야? A망에. 그래서 이제 A망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가입비는 연에 100만 원이래. 100만 원. 연에 100만 원. 비싸 싸? 응? 연에 1년에 100만 원이야. 비싸 싸? 비싸면 50만 원으로 줄일게. 50만 원. 자, 비싸 싸? 싸지. 이거는 국가가 통제하는 거야. 많이 못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싼 거야, 이거 되게. 그래서 이게 사이트마다 다른데 제일 싼 데가 50만 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연 150만 원밖에 안 해. 1년에 150만 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야. 근데 이러면 굉장히 싸잖아. 그래서 50만 원 내고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A망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은 안 된대. 그냥은?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이 3만 명의 개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단체. 무슨 모임이 있는 거야. 이 모임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산지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흔하고 이거를 좀 가장하기 위해서 무슨 산악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수요회 뭐 이렇게 수요일 날만 만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뭐 이름으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 A망에다가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냐면 우리 이 단체에 동의 없이 신규 회원을 가입할 경우에는 한 명만이라도 더 가입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단체로 뭐 한다? 그 B망으로 가거나 C망으로 가서 탈퇴한다 이렇게 압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망은 절대로 신규 회원을 가입을 못해. 누구의 동의 없이는. 여기 이제 이 단체의 동의 없이는. 그러면 이제 이 단체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동의서 좀 써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동의서 써주는데 5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낼래요? 안 낼래요? 그 정도는 내야지. 왜냐면 우리 관습에 뭔가 새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우리 뭐 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떡 해서 나눠주고 인사하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 뭐 개업하는데 떡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낼 의향이 있잖아? 근데 이걸 5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해. 일산이 한 5천만 원 되고 평촌은 1억 정도 가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요구하면 5천만 원을 안 내면 가입을 못 해. 그럼 이제 이 29회 합격생이 이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5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 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서 동의서를 이제 가지고 가서 여기다 이제 가입을 하면 이제 이 기득권 있는 이 개공들의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 5천만 원은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뭐 할 거예요? 이 단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아가죠. 몇십만 원씩.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삥 뜯는 거죠. 그렇잖아? 삥 뜯는 것밖에 더 해? 근데 이걸 내기 싫으면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이 3만 명의 개공 중에서 자기 중개사무소를 뭐 하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겠어? 팔려고. 그 사람 걸 사면 돼. 근데 그 사람 거를 살려면 얘도 이걸 주고 들어갔을 테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 돈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거래 정황이 굉장히 문제가 또 있는 제도야. 한편 또. 해서 제가 좋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돈 안 내는 방법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가서 전화를 하던 뭐 이제 그 직접 가서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동의서 받아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녹음을 해. 어떻게든. 응? 녹음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가는 거야. 이 단체가 이제 그 어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중개사무소에서 이거를 이제 이 단체 회장이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할 거 아니야. 그 사무소에 가면 되는 거야. 누가 회장인지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대화하는 과정을 녹음을 하는 거야. 녹음을 해서 이제 녹음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에 녹음을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을 2개를 가져가야 돼.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죠? 하고 확인을 해봐. 그러니까 핸드폰 몸 안에다가 하나 숨기고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야 안심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 2군데다 녹음을 했죠? 그럼 확실하잖아. 해가지고 이제 이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1번 경찰서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군부대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 경찰서 아니고요. 군부대도 아니고 국토부는 더 모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지역마다 우리 다 있단 말이야. 공정거래위원회 출장소가 있어요. 이거 전문 기관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공정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예요. 이게 직속위원회야. 굉장히 힘이 막강한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5천만 원을 원하는 행위 있죠? 이걸 담합행위라 그래요. 담합행위. 담합. 이걸 우리 독일 말로 카르텔이라 그래. 카르텔. 카르텔. 이 카르텔의 어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군대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도 옛날에 군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독일도 이제 징병제란 말이야. 다 이렇게 군대를 가는 거야. 근데 독일도 남자만 군대를 갔거든. 근데 어느 날 여자애가 남자라고 속이고 군대를 간 거야. 자, 여자애인데 남자라고 속이고 군대를 갔어요. 그 이제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 그렇지. 근데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그걸 얘기를 했을까요? 몇 년 동안 숨겼을까요? 숨겼어.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숨긴 거야. 그걸 담합행위라 그러는 거야. 숨긴 거야. 숨기고 침묵했다 그래서 이걸 침묵의 카르텔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카르텔 현상을 지금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다 불법으로 간주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 이게 엄청난 불법이 되는 거라고. 돈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인데다가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하니까 이제 이걸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하면 여러분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하고 공정에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뭐 3만 명이면 어떻고 30만 명이면 어때? 전부 취소시켜요. 전부 등록 취소. 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과징금이 몇십만 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부과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한 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니네가 삥 뜯어서 먹은 돈 있지? 다 토해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받는 거야. 하니까 돈 내지 말고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돼요?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하시라고. 아셨죠? 그렇게 하면 한 달 안에 싹 정리된다고. 싹 정리된다는 거 얘네들이 싹 이제 관두기 하고. 여러분 혼자 하면 되잖아. 혼자. 독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신고하면 이제 우리 이 책 말고 작년 책에 제가 그거를 지역별로 그거를 이렇게 우리 공정위에서 처벌하고 이런 내역을 조금 적었었는데 우리 유저들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험에 관련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관련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디에 나가면요. 실무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5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취를 잘 뜬 다음에 증거 잡아가지고 공정에다 신고를 하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득권자가 됐을 때 새로운 개공들한테 돈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 행위라니까.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쪽에 오시면 지정요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지정요건에다 별표 한번 잡아주시고 요게 좀 중요해요. 지정요건이. 시험에 좀 가장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4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1번 그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에 몇 명 되어야 한대? 500명. 근데 그 500명이 아무렇게나 500명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돼. 그리고 한 시도에서 못해도 30명 이상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470명 받았대. 경기도에서 30명 받았대. 그러면 1번 요건이 충족돼야 안 돼? 되죠. 2개 이상 시도 맞췄고 합쳐서 500 됐고 최소한 30명 맞춰줬으니까 요건 됐죠. 정보처리기사 1명을 확보하라.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역시 1명을 확보해라. 역시 전문 인력. 2번, 3번 오른쪽으로 묶고요. 이걸 확보한다라는 개념은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고용이라고 쓰세요. 고용하라는 얘기야. 전문 인력을 고용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 정보망은 다 컴퓨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무슨 설비를 확보하래? 컴퓨터 설비를 확보.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도 한 번만 잡아주시는데 그게 함정이 제일 많이 걸렸던 건데 중요합니다. 뭐가? 누구의 컴퓨터가 좋아야 하는지가 중요해. 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돼? 아니면 개공의 컴퓨터가 좋아야 돼? 거래정보 사업자. 근데 시험에는 꼭 그걸 물어봐. 누구의 컴퓨터가 좋을 것? 개공의 컴퓨터가 좋을 것. 엉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개공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네이버가 500명한테 가입용 신청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이버가 한다고 그러면 네이버 메인 창에다 띄우면 선착순 5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5분이면 끝나.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또 이제 사람 2명 고용하는 거 어때? 전문 자격 있는 사람들. 쉽지. 기존에도 있을 거야. 예,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 컴퓨터 설비 갖고 있는 거 어때? 쉽지. 예, 뭐 다 있잖아. 제일 좋잖아.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얘네들이 장관한테 이거를 지정을 안 받는 이유는 왜 안 받는 거야? 예?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예?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통제도 받아야 되고 일반인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위주의 사이트를 꾸려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고 가입이용 신청서가 있는데 가입이용 신청서는 누구한테 써주는 거죠?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그러면 거기 첨부 서류에 채색 하나 해볼 건데 등록증 사본 일부를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개공임을 증명은 뭘로 증명한대? 응? 등록증 4번으로 내가 개공임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거 몇 장 줘야 돼? 한 장.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전부 몇 장이 필요해? 500장이 필요한 거야. 500명한테 받으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지정신청서 있는데 이 지정신청서는 누구한테 내는 거야? 거래정보 사업자가 국장한테. 신청서니까. 지정해 주세요. 지정신청서니까. 자, 이제 뒷장 넘어가시고 2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가 있는데 맨 좌측에 무슨 신청을 먼저 해? 지정 신청. 누구한테 하지? 국장한테. 그럼 국장이 그걸 뭐 해? 검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기재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거기까지 며칠이 걸린대요. 30일. 30일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받았죠? 받았으면 뭐를 만들어서 승인 얻어야 돼? 운영 규정 승인. 그걸 몇 월 안에? 3월. 거기 3월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 운영 규정은 회비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절대 승인 안 해줄 거고. 그럼 질문. 30일과 3월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이냐가 달라요. 자, 30일은 누구한테 주어진 기간이에요? 국장한테. 3월은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주어진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왼쪽 오른쪽 바꾸는 문제도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30일과 3월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어떤 두 가지 기간이 헷갈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대신 그 헷갈린다라는 얘기는 똑같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간은 한 기간은 길고 한 기간은 짧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개가 긴 기간은 민원인이 가자. 민간인이. 짧은 기간은 관청이 갖는다. 이렇게 하면 다 맞아. 자, 다시 헷갈리는 두 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긴 기간과 짧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긴 기간은 누가 가죠?
민간인이, 민원인이, 뭔가 이렇게 민원 신청한 사람이 짧은 기간은 관청에서 빨리빨리 해줘야지, 관청에서.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설치 운영은 몇 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되냐면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1년은 뭐 한 날로부터 1년 아니라는 거 주의. 승인일로부터 1년 아니라 뭐 한 날로부터 1년?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그 개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의무 규정은 제가 이제 칠판에 하나 좀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요걸 좀 메모를 좀 하나 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래 정보망 관련해서 당사자가 2명이 있어요. 양 당사자라 그래, 이거를. 의무. 망은 인터넷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걸 누군가가 뭐 해줄 사람이 필요하냐면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러죠.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떻게 된 애들이죠? 국장한테 지정받아서 된 사업자야. 지정 사업자. 이거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용은 누구만 해야 된다고? 개공만. 오로지 개공만 이용할 수 있어요. 개공은 어떻게 개공이 된 애들이냐면 등록관청에 나 뭐 한다고? 중개업 한다고? 등록해 놓은 자들을 개공이라 그래. 그렇죠? 얘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일반인들은,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 망에 접속할 수가 없는 사이트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3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3가지 의무가 요거예요. 하나요. 그 다음 다르게 차별적으로 이 망을 뭐 하지 말아라는 거야.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이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이거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지정 취소에다가, 지정 취소는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 하겠지. 플러스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어요. 지정 취소 1년 1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있는데 이 개공은 2가지 의무 부담한다 그랬지. 무슨 정보? 거짓 정보. 공개하래? 공개하지 말래? 하지 말래? 공개 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사실이 있으면,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거 의무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뭐예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얘도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거래 정보망 관련한 양 당사자의 의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이쪽 제재랑 이쪽 제재에서 이쪽이 좀 더 세게 가는 이유는 얘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 건데요. 21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하단의 판례 제목에다가만 채색 한번 해볼게요. 뭐를 거치지 아니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청문 없이 행정처분하면 그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다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으면 못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못해. 뭐 사망했거나 뭐 이런 경우, 뭐 또 뭐 법인 같으면 해산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이건 시험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러면 청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